새해를 맞아서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 대담. 이번 시간에는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장님 벌써 말씀 주신 대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도민들께 그렇습니다. 인사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이민년 새해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올해는 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우리 도민들 여러분께서도 올해는 꼭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는 꼭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해가 벌써 강원도의회가 65주년을 맞았었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이 됩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그만큼 노력하셨으니까 성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해 강원도의회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65주년이 되는 작년이 그런 해였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제 전부 개정안이 됐고 지방자치법이 30년 되는 해여가지고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해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 의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거듭 저희 도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고 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민이 늘 행복해하는 또 강원도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만큼 아쉬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활동 중에는 사실은 그 대면을 통한 도민들과의 소통,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다른 축은 뭐 각종 그 예산 심의, 또 그 다음에 한 축은 또 조례, 법, 제도 이런 거를 제정하는 어떤 입법 활동 세 가지로 이제 되는데, 일단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과 접촉하는 그 대면 접점 횟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좀 그런 기회가 적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말씀 아까 주시긴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올해가 지방자치 실현의 원년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거든요. 하지만 이 변화가 어떤 걸 좀 바뀌게 되고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는지 잘 모르시는 도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책임성과 투명성과 자율성이 좀 확보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인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 자체 의장한테 인사권이 넘어왔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발언 제도라든가 이런 참여성 문제, 주민들이 직접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나름대로 더 의회가 좀 열려 있고 또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세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가 인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권한도 강화가 되고 독립 체계도 갖추게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는 만큼 그거에 따른 어떤 준비도 충실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벌써 2020년도 12월 달에 이게 법이 개정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올해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어떤 TF팀에서 착실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알펜시아 매각이 되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에서 매각 관련된 진상규명 특위 구성이 원래 추진이 됐다가 뭐 부결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강원 컨벤션 센터 건립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여대 야소로 구성된 의회의 어떤 일행으로 거수기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일단 그동안 그런 알펜시아 매각 문제는 오랫동안 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왔었고, 도민들께서도, 이게 그야말로 혈세를 먹는 하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기에 어떤 정말 영향이 있는 어떤 기업에서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를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의회 측면에서의 어떤 그 특위 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일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특위를 구성하는 거는 저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결과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옳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정 중에는 저희가 좀 특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치 쟁점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문제를 해야지 과정 중에 저희가 막 집중하게서 너무 개입을 하면 좀 제 의장 입장에서는 이 일을 그르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버려 갖고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의 정수가 줄어들 경우에 지역의 입지라든가 이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우려하실까요? 지방의 위기 중에서 가장 이제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위기 중에 이렇게 겹쳐서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일꾼의 또 이런 어떤 인구수에 따라서 그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그나마 그 정치적으로 그 좀 뭐 어떤 그 방파제 역할을 했던 부분도 무너지고 그러면 지방은 더 몰락하거나 또 소멸되는데 가속화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지리적 어떤 그 면적 이런 걸 좀 지역 정서도 감안한 너무 기계적이지 않은 어떤 선거구 획정이 돼서 지역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그야말로 감소되거나 무시되는 게 없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이 빨리 되고 기존 그 선거구는 좀 선거구에서 의원 수는 좀 유지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국회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 네. 의회의 어떤 중요성도 더 커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차기의 의회 의원님들께 당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지방의원들의 그 역량은 굉장히 많이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혼자 1인 뭐 수역을 해야 되는 다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이제 2분의 1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보다 좀 효율적인 어떤 그 의정 활동을 지원을 받고 이래서 보다 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데 아주 유용한 어떤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강원도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민년 새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일상으로 회복돼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주름을 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용기 잊지 마시고 우리 도민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서 강원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미니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